22이었던 재작년 5월, 광주에 다녀왔다. 2년 만에 5월이 돌아왔고 나는 또다시 광주를 찾아 떠났다. 해야 할 수많은 일을 서울에 모두 둔 채 굳이 두 번째 광주여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지난 광주여행에서 느꼈던 5월의 광주는 내게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내가 직접 봤던 그곳의 모습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책이나 영화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합쳐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면 5월의 광주가 떠오르곤 했다. 우리는 5월이 되면 41년 전 핏빛이 되었던 도시 광주를 기억한다. 올해는 광주를 방문해 그날의 역사를 배우고 지금의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랬다. 상욱이, 지혁이, 지수까지 3명이 이 여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광주에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다. 무사히 그곳의 시민분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출발! 출발!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상욱 괜찮아? 이번 여행 컨셉이 상욱 선배 눈치 보는 건가요? 역살 금지. 욕설 금지 노말이야? 노말도 욕설 금지잖아. 민호 씨는 길을 잘못 들었다. 오늘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드실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싹싹 비시네 아주. 서울에서 출발한 우리는 곧바로 고속도로에 올랐다. 나는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가 고민이었다. 셋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그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는 내 성격 때문이다. 그런데 세 사람의 토크는 차 안에서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 참 신기하다. 공주 분기죠? 사실 광주를 향하는 내내 나는 우리들의 조합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내향인 셋 사이에 던져진 극외향인인 나는 차 안에 흐르는 정막을 깨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고요를 너무나 편안하게 여기는 눈치인 길동무들을 보니 이 여행은 내가 지금껏 지향해온 재미와 무언가 다른 지점을 찾아야 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싫다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데이식스 노래나 틀기로 했다. 날씨가 좋았으면 기분도 참 좋았을 텐데 광주로 향하는 길은 비 내리는 호남선 그 자체였다.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비가 와서 창문을 열 수가 없었던 탓에 대화 나오는 노래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긴 시간이었지만 음악과 중간의 소소한 대화들 덕분에 시간이 살살 녹았다. 우리는 290km를 달려서 광주에 도착했다. 비가 쏟아지던 하늘에선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가 마주한 광주의 첫인상이다. 빛고울이라는 이름처럼 광주는 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낯선 도시를 방문할 때 그 고장의 가게 상호나 도로 이정표를 보며 그 도시에 왔음을 실감하는데 오늘도 그랬다. 비엔날레, 무등산, 남도, 호남, 빛고울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널려있는 걸 봤다. 기아 타이거즈 모자를 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누볐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지수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동안 지혁이 민호 형과 저녁거리를 사러 갔다. 가는 길에 이곳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띈 건 도로에 걸려있던 태극기. 광주 사람들에게 5월은 어떤 식으로 기억되는 날일지 생각해 보았다. 광주에 처음 와본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카메라에 담아보기 시작했다. 택시캡 위에 광주라는 글씨를 카메라에 담았다. 필름 카메라는 처음이라 걱정이다. 잘 찍혔으려나?
프로 육식러인 나와 페스코인 민호 형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메뉴를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 무엇을 살지 고민했다. 그렇게 결국 장어와 불고기를 사들고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 테라스에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금남로로 향했다. 청계천과 똑같은 천변을 지나 신림 포도물과 똑같은 NC웨이브를 지나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 금남로를 누볐다. 코로나 때문인지 인파가 많지 않고 지금이 전야제 행사 중인지 아닌지도 잘 실감이 나지 않던 그때 텅 빈 도로 저편에서 풍물패 이상을 입으신 분들이 걸어왔다. 그 길 끝에서 누군가 승무를 주고 계시고 취재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다시금 눈에 들어오는 길 여기저기에 흩어진 글자들. 금남로, 5월, 광주,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짧게 소름이 돋았다. 5.18 민주광장에 가까워지자 몰려있는 인파가 보였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다. 오늘은 5.18 전야이고 우리는 지금 1년 중 이 장소에 가장 이목이 쏠리는 기간에 이곳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광장 특설부대에서는 연극이 진행 중이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이들과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연결된 이야기였다. 1980년 광주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권력의 부당한 폭력 앞에서 나는 과연 그들처럼 항쟁할 수 있을까? 쉽게 답을 할 수 없었다. 잠시 옛 전남도청 주변을 걸었다. 학창시절에 봤던 영화 화려한 휴가, 작년에 읽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쳤다. 소년이 온다의 동호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상무관, 어린 시민군들이 숨어 총을 쏘던 도청 건물의 창,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흑백 사진에서 보았던 도청 앞 분수대, 눈앞에서 다시 보니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여기서 느낀 것들은 분명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과는 달랐다. 작품 속 이야기이기 전에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 광주의 5월이 그저 역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와닿았다. 우리는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나는 내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로 올라가야 했는데 이 밤이 너무 아쉬워 늦게까지 형들과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내일 새벽에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일기를 쓰면서 내일은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지혁이가 돌아올 때까지 텐션을 보장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광대노로 또 리액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절감한 하루였다. 내가 이 내향인들이 걱정된다면 어쩔 셈이지?